기다렸다. 날 좋기만은 기다렸다. 3일차.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2일차 낚시 후 기상 악화로 인해서 5일간 낚시를 이어가지 못하고 6일 만에 다시금 거제 다대권으로 향했습니다. 1일차 낚시처럼 전날에 풍랑주의보 뒤끝이라 3일차 낚시도 노을과 바람이 아직은 다 수그러들지 못했습니다. 1일차와 똑같은 기상 조건이네요. 오늘도 매우 고전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내물대입니다. 1일차, 2일차에는 본섬 쪽 소도방열을 공략했다면 3일차 오늘은 다대 본섬 바로 앞에 있는 형제섬으로 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3일째 시작입니다. 이곳은 형제섬에 있는 미끄럼바위라는 곳입니다. 이 형제섬은 본섬과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섬이지만 이곳은 조류가 매우 거세기로 유명합니다. 이곳 형제섬은 앞쪽은 하선 금지구역이고 뒤편 소다포도에 있는 미끄럼바위에 하선을 하였습니다. 이곳 미끄럼바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 미끄러웠습니다. 오늘 채비 설명은 사실 늘 비슷하기 때문에 변한 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은 매일 쓰는 1호대, 매일 쓰는 원줄, 매일 쓰는 릴을 쓰기 때문에 전편과 비슷하게 채비는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2위 전유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밑밥의 변화를 줬습니다. 앞선 경험에서 나왔듯이 엄청난 잡어들로 인해서 밑밥이 아예 바닥에 내려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속공으로 내릴 수 있는 밑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1일차의 밑밥은 일반 밑밥을 그냥 썼죠. 둘째 날은 조금 더 변화를 줘서 크릴과 옥수수 그리고 파우더 이렇게 곡물 비중이 있는 밑밥을 썼습니다. 셋째 날은 오늘은 조금 더 무게를 더 주기 위해서 크릴 2개, 옥수수 대짝, 분쇄 홍합이라고 있습니다. 홍합을 깨서 파는 분쇄 홍합, 그리고 파우더에 빵가루 2개, 안맥 이렇게 넣었어요. 비중을 좀 더 나가도록 홍합을 또 추가를 했고요. 빵가루를 2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빵가루는 수분을 많이 먹으면 뭉쳐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뭉쳐서 같이 바닥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런 밑밥 조합을 썼습니다. 미끼는 오늘은 아예 크릴을 들고 오지 않고요. 옥수수와 경단 미끼를 사용했습니다. 확실히 크릴 없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낚시는 도착하자마자 수심 체크와 지형 파악하는 시간이 바로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고수든지 간에 처음 내리는 포인트들은 무조건 지형 파악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고기가 많다면 바로 물어주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수심 체크를 해본 결과 이쪽 포인트는 좌측은 8m 구간, 우측은 12m 구간으로 지형의 높낮이가 약 한 4m나 차이 나는 곳입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조류가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흐를 때 밑밥의 이런 경로는 무조건 깊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에 밑밥을 주더라도 깊은 곳에 흐르기 때문에 반유동이 좀 더 유리하고 수심은 약 한 12m 정도를 주고 흘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조류가 깊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는 아예 위쪽을 공략을 하시든지 낮은 쪽을 공략을 하시든지 아니면 턱이 생기는 지점을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밥은 깊은 12m 구간에 주게 되면 턱을 타고 위로 8m 구간으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유동으로 공략할 때는 턱이 크기 때문에 12m를 주고 낚시를 하시면 미끌림이 바로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유동보다는 전유동으로 텐션 유지를 해주면서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침 물때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낮은 쪽으로 가는 그런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전유동으로 아침 물때 공략을 하도록 했습니다. 오전 낚시 후에 조류가 다시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는 조류로 바뀌어서 영파로 반유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운 좋게 감성돔 한 마리를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아쉽네요. 진짜 첫날과 마찬가지로 이 시즌에 이 앞조건에 40cm 남짓한 감성돔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 보면 운이다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감성돔이 이곳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만 두 사람이 내려서 낚시를 하든 세 사람이 내려서 낚시를 하든 간에 한 마리의 감성돔이 문다는 건 그냥 운입니다. 누가 잡았건 그건 운입니다. 한 사람이 마리수를 하고 한 사람이 잡지 못할 때 그때 실력을 운운할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고기 한 마리가 그것도 이 연금철에 조금은 실망스러운 이런 사이즈의 고기가 물었는데 그게 끝이라면
정말 아쉽죠.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낚시도 그렇게 계절과 맞지 않는 감성돔을 잡으면서 다시 내일 기약해 보도록 합니다. 4일차 아쉽지만 즐거운 이별. 4일차의 동행이랑 네. 낚시한 글루코나.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오늘은 다대권 말고 여차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도찐개찐이죠. 여차에서 배를 타고 어제의 기억을 되삼아서 오늘은 다섯물이니까 형제섬으로 향했습니다. 앞볼싸. 근데 형제섬에 자리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본섬 쪽으로 붙었습니다. 앞에 소도방녀가 보이는 뒤쪽 편, 바로 기차바위로 오늘 향했습니다. 바로 앞에 1일차, 2일차에 낚시를 했던 소도방녀가 보이고요. 이 기차바위에 자선을 했습니다. 이곳의 지형을 또 미리 낚시를 하기 전에 찍어보니 좌측편 홈통 쪽에는 8m, 중간 이상의 바깥쪽에는 12m에서 13m 정도의 수심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낚시 4일차입니다. 이곳은 첫날에 왔던 곳이랑 똑같죠. 한 우물을 계속 파기 위해서 다대건으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앞에 보이시는 자리가 바로 첫날 이튿날에 낚시를 했던 소두방녀라고 하죠. 소두방녀의 안 소뚜껑, 바깥 소뚜껑, 이 소두방녀죠. 보이고 바로 형제섬이 보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낚시했던 날씨 중에 가장 날씨가 좋고요. 오늘도 뭐 잡어가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산비 전유동으로 조금 해보다가 나중에 잡어가 많게 되면 고구려 막대찌를 오늘 사용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오늘도 뭐 다른 게 틀린 건 없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잡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밑밥이 아예 바닥으로 안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잡어를 피해서 밑밥을 넣을 수 있도록 바닥층까지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크릴 배합을 줄이고 무거운 곡물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뭐 홍합, 멍게가 좀 섞인 좀 척척하고 무겁게 그리고 빵가루를 섞어서 제 개인 배합으로 했습니다. 크릴 2장에 파우더 2장, 건식 파우더 2장, 그리고 빵가루 1장, 그 다음에 홍합, 옥수수 캔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했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좋기 때문에 앉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신선 노름을 할 수 있는 낚시도 될 것 같네요. 실전 낚시 사실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상당히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낚시를 다녀도 그렇게 안 잡히는 물고기들이 영상만 보면 너무 많습니다. 또는 조항을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목표 똑같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 바로 얼마나 이리 어렵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실전 낚시에 대한 얘기들 오늘도 꽝 이런 식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또 오늘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또한 소두방녀와 크게 다를 것이 없이 물의 힘에 따라서 조류 힘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도착한 이날은 조류가 먼 곳에서 발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조류였습니다. 낚시를 해보시다 보면 이런 조류들 상당히 껄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유동을 하시게 되면 안쪽으로 계속 말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럽죠. 발 앞에 고기만 있다면 충분히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를 공략을 하신다면 계속 안으로 말려오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다가올 때 원줄이 늘어지면 텐션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언제 입질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입질을 완벽하게 캐치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앞으로 다가올 때 텐션을 유지해주고 텐션을 유지해주고 텐션을 유지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낚시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원하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입질은 시원하던데 흑챔질이었습니다. 서서히 동이 트고요. 이제 반유동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호 막대찌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이유는 사실 1일차, 2일차, 3일차와는 좀 틀리게 아주 미세한 보고라든지 노래미 같은 이런 조그만한 물고기들이 조금씩 공격하는 모습을 사실 전유동으로 파악을 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대찌로 바닥층에 있는 미세한 입질을 감지하기 위해서 막대찌로 아주 부력을 정확하게 맞춘 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바꾸고 나니까 옥수수를 조금씩 건드는 느낌 자체가 찌에 어신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보이세요? 확실히 고기는 있어. 그럼 확실해. 옥수수 많이 파먹다 지금. 지금 바늘을 4호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옥수수에 튀어나온 부분을 쏙가 먹을 정도라면 이거 정말 힘들겠군요. 아주 입이 작은 녀석이라고 판단을 하고 3호에서 감성돔 1호 바늘로 교체를 했습니다. 감성돔 1호 바늘을 쓴 이유는 바늘이 크게 되면 미끼들이 많이 삐져나오죠. 잡어가 있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바늘이 작게 되면 똑 한 방에 삼킬 수 있는
또는 gen단을 써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미끼가 공격을 조금 더 당하지 않도록 1호 바늘에 gen단을 조그맣게 좁쌀처럼 달았습니다. 일 호 바늘 쓰니까 바로 말지치가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역시 범인은 입 작은 지치네요. 지치 정말 좋은 물고기이기도 하지만 지치는 보고와 입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입이 작죠. 혹돔이 한 마리 들어옵니다. 아, 이것도 또 혹돔이네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혹돔들이 물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작은 입질들을 캐치를 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만족을 합니다. 이번엔 좀 더 센 어신이 들어왔네요. 힘을 좀 쓰는데요. 묵직한 손맛의 노래미였군요. 내가 계속 지금 테스트하고 빙가를 크게 달아갖고 사사사 감다가 굵게 하니까 크게 했다가 완전 싹 감쌌다가 하고 끼를 작게 써서 흡입하게 만들 것인가, 크게 써서 뜯어먹다가 먹도록 할 것인가. 이번에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주 조그만 입질이 들어옵니다. 배도라치네요. 새벽에도 배도라치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 나 배도라치기 왜 이리 많노? 바닥에 사는가 봐. 감자 한번 해보나이? 진짜 배도라치 녀석이 감성돔에게 얘기를 한 걸까요? 직감적으로 감성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사이즈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늘이 들어가서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네요. 씨알이 좋습니다. 한 40, 한 5, 6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소강 상태네요. 또 지치가 한 마리 물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올지 모르는 그런 입질을 대비해서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슬슬 같이 출조한 우리 낚시한끼님의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한끼님도 분주하게 대상어를 잡기 위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십니다. 꼭 같이 한 마리씩 잡았으면 좋겠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목표는 어느 정도의 목표는 달성을 했네요. 한 자리에서 두 마리지만 마리수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밑밥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매우 흥분한 우리 낚시한끼님, 알고 보니까 엄청난 오짝 크기의 혹돔이었네요. 대상은 아니었겠지만 손맛은 좋았겠습니다. 이날 잡은 고기로 회를 뜨면서 내장을 봤을 때 알집이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 감성돔 낚시는 이제 가을까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등철 갯바위 낚시 정말 쉽지 않죠. 12월달까지 갯바위 감성돔 낚시하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률이 좋은 카고 낚시로 여러분들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걸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아쉬움이 따릅니다. 낚시는 이렇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변명일 수도 있겠죠. 다음에는 또 더 큰 대물들, 어떤 놈들이 저를 기다릴지 또 꿈을 꾸면서 낚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피곤은 하지만 낚시 유튜브를 하니까 즐겁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면서 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즐거운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맨날 하는 얘기가 시간이 너무 짧다. 낚시 시간이 12시간을 꼬박 해도 낚시 시간이 짧아. 와, 45 넘습니다. 와, 힘쓰다. 와, 기록 이런 말도 하던데. 알아 좀 적절하게 해주시고 너무 우습게 하지 말고. 감성돔 바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감성돔은 사실 사이즈가 크게 되면 챔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큰 거를 쓰는 편인데 2호까지는 저도 확신이 서는데 1호 정도는 저도 큰 감성돔을 잡아보지는 못했지만 1호 정도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터질까 싶어서.